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처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6% 이상 크게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65% 상승했고 S&P 500 지수가 2.4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13%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주가 4% 이상 오르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 관련 섹터만 제외하고 10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부동산, 통신 관련주도 거의 3%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쉐브론의 주가가 오늘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 전체가 밀렸습니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 애플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관련 이제 IT 기업들의 주가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도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 또 4% 이상 하락을 했지만 결국 2%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만이 나홀로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서 결국 이제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로 반전하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2%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빠르게 상승해서 시장 전체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올랐고요. 쉐보레의 주가가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순익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의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오늘 거의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빈후드의 주가가 개장 초에 14% 이상 폭락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갑자기 상승 반전하면서 거의 10% 가까운 상승률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실적도 예상치보다 못했지만 이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이제 예상보다 크게 낮으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 자체가 이제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목표가는 많이 낮추긴 했지만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로빈후드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로빈후드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장 초반에 9.94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로빈후드의 IPO 가격 자체가 이게 공모가가 38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로빈후드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자체는 낮추진 않았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목표가는 많이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JP모건,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가 자체를 약간씩 낮췄고요. 바클레이즈나 도이치뱅크도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이날 애플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이날 애플 주가가 크게 오른 데는 전날 실적이 물론 분기 최대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애플이 공급망 부족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4분기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폰 13 판매 호조로 인해서 아주 그 대단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목표가로 상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가를 200달러로 올리면서 이제 애플 주가를 크게 올렸던 그 모건 스탠리 캐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이날 전날 나온 실적 자체가 상당히 깔끔할 정도로 정말 멋진 실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200달러에서 또다시 21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실적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그 애플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애플 생태계의 가치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그 재부각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마찬가지로 210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상품 총 마진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을 이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330bp 이상 개선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품 총 마진 자체가 330bp, 그러니까 3% 이상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러한 실적 자체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이제 비싼 가격의 그 애플 상품으로, 그러면서 마진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도 애플에 대한 그 목표가는 200달러로 그대로 유지를 하긴 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 자체가 왜 애플의 주가가 오르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제 목표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5달러까지 목표가를 올렸고요. UBS는 18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너코드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상향을 했고요. 아틀란틱도 200달러. 레이먼드 제임스는 18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애플 실적과 관련해서 애플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 하나 가져왔는데요.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27.94%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 마진율도 지금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순이익 마진율 같은 경우는 27.94%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율도 39.65%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총이익 마진도 43.76%로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치로 비교해 봐도 2013년 회계 1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이제 총 마진, 영업 마진, 그리고 총이익 마진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수치가 모두 지난 5년 중에서 가장 좋았고 지난 10년 중에서 보면 한 두 번째로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2% 반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오늘 장중에 하락세였다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도 장중에 한 15%까지 하락했다가 빠르게 상승을 해서 거의 9% 이상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장중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24일 월요일에 장중에 움직임 자체가 거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 가량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장중에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 같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연준의 긴축 우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반기에는 연준의 긴축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BMO의 웰스 매니지먼트의 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큰 장중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반영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환경 자체가 지금 되게 긴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시장이 이거를 어느 한쪽, 이쪽 방향이나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좀 과잉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변동성이나 스윙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 자체가 이러한 형태를 가격에 반영하려는 그런 속성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PC 가격 지수, 그러니까 연준이 선용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가 이제 30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아직도 물가 자체는 이제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로 4.9%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이제 PC 가격 지수가 나오자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허시 씨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 회의나 혹은 연준의 성명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런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지배당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성향 자체가 이번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 오늘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저점이 아닐까.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미 15%가량 하락한 상태고 러셀 지수는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저점이 아닐까 하고 있지만 웰스파고의 그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자들을 좌절시키는 한 주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같은 상황은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 이 같은 조정 장세는 아직 저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사상 최대인 1,239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분기 매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25% 증가한 34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10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8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전 사상 최대였던 전년 4분기의 1.68달러도 상회했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71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 예상치인 683억 4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평가이익이 하루 만에 80억 달러 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재 애플의 지분을 5%가량인 8억 8,700만 주 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애플 지분의 평가 가치는 1,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국적 에너지 업체 쉐브론의 지난 4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쉐브론의 4분기 순이익은 51억 달러로 주당 2.6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6억 6,500만 달러의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한 것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65달러로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12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458억 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8억 4,300만 달러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매출은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453억 3,700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장중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또다시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2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전년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 5.8%는 1982년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1월 PCE 가격 지수는 기존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5.7% 상승한 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5% 오르고 전년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는 전월 대비 수치는 전달 수치와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전년 대비 수치는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고 전달 수치는 0.2%포인트 웃돌았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 4.9%는 1983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6% 줄고 개인 소득은 전월보다 0.3% 늘어났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 신뢰도가 오미크론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는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67.2로 직전월 확정치인 70.6보다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비치인 68.8보다 낮은 수준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8.5보다 낮았습니다. 1월 소비자 태도지수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캐시우드의 아크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테슬라 주식 27,799주를 매입했으며 아크넥스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도 테슬라 주식 5,683주를 매수했습니다.
아크일 펀드들은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해 왔습니다. 전날 테슬라 주가는 11.6% 하락한 829.10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가격 기준으로 우드는 전날 테슬라 주식 2,77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6억 3천만 원치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21.5%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이버 트럭 등 새로운 차량 모델을 올해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머스크의 결단이 테슬라의 성장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공급망 부족을 이유로 올해 새로운 차량 모델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머스크의 발언에 전날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모델 출시 지연은 테슬라가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수요만으로 테슬라가 2024년까지 회사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같은 회사가 두 개 모델은커녕 단일 모델 차량으로 연간 150만 대를 판매한 경우는 정말로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기존 차량만으로 판매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은 순익 증가에는 기여하겠지만 새로운 모델 출시의 지연은 결국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1921년에 모델 T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 자동차 시장의 대략 60%를 장악했으나 포드는 이후 몇 년간 모델 T에만 집중했고 경쟁사들이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해 포드의 시장 점유율을 결국 1927년까지 16%로 떨어뜨렸습니다. 존슨은 테슬라가 1920년대 포드의 모델 T 역사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이오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시황을 갖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시황 마감은 앞으로 이제 이마람 특파원이 전담해서 맡을 예정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부족했지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마람 특파원이 진행하는 뉴욕이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